대표님 오세요. 이게 손학규 정치입니까? 뒷골목 건달들도 이렇게 정치 안 합니다. 처절한 절규의 목소리 좀 듣고 좀 대화를 좀 하세요. 이게 어떻게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당권 경쟁은 이게 무슨 당자라고? 없어요. 일단 그런 명분이 없으니까 관심 좀 내세요. 어떻게 변리고 나지가 명분 있고 남의 나라는 명분이 가실 거면 저희를 밟고 가십시오. 하시는 거예요? 선배 정치인으로서 힘이 돼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자유우파의 전사로 이렇게 우뚝 선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은주 의원님은 우리 공화당으로 모시려고 저희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려면 우리 공화당에서 와서 싸움 하셔야 돼요. 정말 예쁘시죠? 얼굴도 예쁘지만 일 진짜 야무지게 하니까 예쁘시지 않으십니까? 네. 단체 협의회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동한 네, 정계 개편 태풍의 두 핵, 영상으로 보신 바른미래당과 이현주 의원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퇴진파 사이에 해묵은 갈등이 이제 결국 그 거친 몸싸움으로 폭발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참 날도 더운데 왜들 저러실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불쾌지수 올라가고 그러죠. 간략하게만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핵심은 손학규 대표의 그러니까 퇴진 문제를 둘러싼 공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를 꾸렸고 여기서 1차 혁신안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신임을 묻는 방안이 채택이 됐어요. 근데 주대한 혁신위원장이 갑자기 사퇴해버리면서 이걸 올리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이걸 밀어붙였던 쪽에서는 올려 빨리 확정해서 이제 재심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때 또 역으로 이 손학규 재신임 방안이 뒤에 검은 세력의 조종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다. 검은 세력이요? 네, 검은 세력이라는 표현. 검은 세력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젠가요? 임재원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대표와 이혜원 후원 뭐 이런 식으로 실명까지 이제 딱 박아서 실명까지. 이야기를 한 건데 이러니까 손학규 대표 쪽에서는 잘 걸렸다. 징계 들어가겠다. 이렇게 역공에 들어간 거고. 이 어떤 그 공방에 있어서 정 가운데 있는 건 손학규 대표인데 어제 저 장면도 바로 그 과정에서 연출된 충돌 장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검은 세력으로 지칭된 세력에서는 나 그래 인정하면 가만히 있으면 검은 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한 지붕 두 가족 뭐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하는데 바른미래당을 놓고 이거 요새 유행하는 이 동거 형태를 놓고 보면 정신적 이혼. 그거를 졸혼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윈도우 부부 유지를 하는데 밖에 나갈 때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돈도 각각 알아서 쓰는. 그런데 지금 서로 말하자면 당신이 좀 나가란 이런 얘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에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세력이 갖고 있는 핵심적 이해가 지금 완전히 달라요. 공통적 이해가 하나 있어요. 근데 뭐냐? 핵심적 이해는 서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고 떠업고 있는 그 세력은 그래도 어떻게 이 틀을 유지해서 다음에 제3세력으로서 한번 그 제3당 위치를 구축해서 한번 그 연정이 됐건 어떤 이 전국의 어떤 중요한 축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솔직히 그 유승민 안철수 대표는 이제 곧 들어올 거니까 유승민 그 대표 쪽의 입장은 뭐냐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가능하면 자유한국당과 다시 합쳐서
말하자면 주류 정당의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바른미래당 조론 상태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한쪽의 배우자가 다른 쪽 상대자의 어떤 청혼을 기다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근데 서로 나가라 그러느냐면은 당신이 나가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공통의 이해가 있다 그랬죠. 그게 네. 뭐냐면 지난 2분기에만도 국고보조금을 24억 받았거든요. 네. 2분기에. 그렇죠. 예. 근데 그 돈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지금 네. 이 춘군기에. 그러니까 이 그거를 놔두고 나가기에는 또 대책 없이 광야에 그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저 계산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하자면 그 조론 상태, 정신적 이혼 상태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가정 법률 상담과 같은.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의 그 과거 어록에 보면 시베리아라고 하는 그 지명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허허벌판. 근데 지금 이 싸움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가 가라 시베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온돌, 그러니까 따뜻한 아랫목에서 몸 지지고 있으니까 너는 나가. 이게 지금 그 싸움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왜 네가 나가고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지금 저 이동관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고 보조금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버티기 부분이 있어요. 시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3지대 창당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당권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호남계를 주축으로 하는 호남계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당권파라고 지칭되는 바른미래당 안에 호남계가 민주평화당 안에 어떤 또 이번에 모임이 만들어졌죠. 이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신당을 창당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뭐 파닥에 퍼져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기가.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그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게 보통 보니까 그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7, 8월 중으로 결사체는 띄우는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정기국회 이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D-Day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냐면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아마 연말 연초가 폭발되는 지점일 거다 이렇게 이제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엔 거의 반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등 떠밀려 나가면 반년 동안에 정치적 미아가 되어버리는 거고 존재감 제로가 되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걸 이렇게 본다면 이건 버티기 싸움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해도 될 것 같아요. 정기국회 이후 시점이라는 걸 지목한 걸 보면은요. 정기국회까지는 의원들은 뭐 지역구 챙기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한테 뭐 호소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근데 이런 어떤 사정이 옆집 사정이 결국 두 집 사정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바른미래당이 그렇다면은 그 두 상황에 대해 사실상 분당 시점인데 시점에 대해서는 그 대안 정치라는 게 이제 민평당에서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21대 총선 전략은 조론에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전열이 준비가 되겠군요. 근데 이제 그 재미있는 것은 지금 자 진앙지는 현재 그 바른미래당으로 보이죠, 그죠? 그 내분이 가장 격심하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도 당권파 비당권파 간에 지금 그 치열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옆에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한쪽의 움직임이 다른 쪽에 연쇄적 파장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차기 총선에 과연 독자적 호남당 출연이 가능할까 하는 대로 모아질 수 있다. 이렇게 출연은 가능하죠. 그렇죠. 출연은 가능한데 살아 돌아올 수 있는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관전 포인트. 근데 그 말씀은 조금만 더 하면 왜 이렇게 서로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이냐면은 지금 그 민주평화당 안에 그 이제 박지원 의원이 만드신 대한정치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지금 바른미래당 쪽에 있는 지금 현재 당권파 속해 있는 그 호남계 의원들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뭐 몇 명, 5명, 7명 그렇죠.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뭐 뒤로도 실제로 보니까 아주 만나고 있어요. 열심히들. 만나고 확인은 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그 정도야 뭐. 공공연한 비밀. 공공연한 비밀인데. 근데 만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결행을 언제 하느냐. 이혼 도장 찍고 그다음에 이제 이혼해야 정식으로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점이 아직은 안 왔기 때문에 서로 이제 뜸들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왜 이것이 이렇게 이 얽혀 있는 그 이 복잡한 함수가 돼 버렸냐면은 사실은 바른미래당 진앙지에 해당되는 바른미래당의 뭐 태풍의 핵이라 그래도 좋아요. 근데 그 한 가지 남은 변수가 뭐냐면 이제 9월 추석 전후에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전 대표. 예, 귀국 이후 행보하고도 이게 또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한 방향으로 쫙 정리가 안 되고 교착 상태가 계속 되면서 서로 물 밑에서 이제 그런 시점에서요. 정계 개편의 또 다른 그 귀국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주요한 변수가 될 텐데 또 다른 이제 변수가 아까 처음에 영상 화면에서 봤지만은요.
핵인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누구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 언급하신 거죠. 어제 뉴스에 초점이 예. 됐던 출판 기념회 열어가지고.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이현주 의원 얘기 전에 하나만 그 지금 호남신당 얘기는 하나만 짧게만 그 첨언하고 보면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무슨 계산법이냐면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평화당 후보로 나가서 호남에서 기초 단체장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예. 5명이 있어요. 그렇죠. 5명이 뭔가 지방선거 때 민주당 바람이 불었는데 민주당 바람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당 깃발로 단체장 5명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총선 오면은 지금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호남에. 광주는 힘들지만 네. 전남 전북의 어떤 이 지역에서 현역 프리미엄까지 가세가 된다면 호남에서는 해볼 만하다. 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본인들의 아전 인수적 해석의 측면이 강한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호남 신당 구상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핵 인싸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출판 기념회에서 정말로 스포트라이트를 그냥 한 몸에 다 받았던 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22명이 왔다고 했나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우리 갔고요. 공화당에서 또 홍문종 의원이 와가지고 우리 쪽으로 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말 그대로 러브콜을 양쪽에서 다 받고 있는.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거품이라고 봅니다. 왜 거품이라고 보냐면 그 제가 프로야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프로야구에서 매년 그러니까 자유계약 선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FA 선수가 FA라고 나오죠. 그러죠. 근데 똑같은 선수인데 어느 해에는 A급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B급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현주 의원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은 그 보수 진영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거기서 한국당과 공화당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눈싸움만 하고 있지 원투는 안 날리고 있는 거죠. 행동에 들어가고 있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현주 의원이에요. 근데 이현주 의원의 움직임의 귀추가 이 팽팽한 기싸움에서 일정하게 상징적 효과를 발생시킬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현주 의원은 지금 정치적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아니라 정치적 쓸모 때문에 일시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이 공화당을 선택한다, 한국당을 선택한다에 따라서 거봐. 지금 정통은 우리야 라고 하는 하나의 쓸모 차원에서 이현주 의원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상종가 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여기저기서 이제 러브콜 받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이현주 의원의 본심은 당연히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특히 본인이 나온 영도. 특히 부산 영도. 우리 김무성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한 영도 지역에 입성하고 싶어 하는데 네. 이 현실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게 그러게요. 아마도 야 영도 지역구 줄 테니까 들어와 그러면 아마 벌써 이미 갔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그런 명쾌한 사인이 없으니까 이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죠 문 앞에서. 그런데 양쪽에서 지금 땡기고는 있지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자유공화당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공화당이죠. 자유공화당이 아니고. 네. 그 눈팅을 하지 않고 직접 실천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상종가를 하고 있다고 좀 평가가 가능한데 네. 한국당으로 먼저 가게 된다면은요. 예를 들어 그럼 자유한국당하고 우리 공화당 사이에서 통합의 어떤 가능성을 본다면 네. 먼저 그래도 그럼 이현주 의원은 한국당에 가서 먼저 둥지를 틀고 뭐 선제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아까 있겠군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뭐 아까 자유계약 선수 얘기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제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계약 선수일 때는 여기저기서 땡기지만 네. 어디에 속하게 되면 적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거품이라는 얘기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역량과 네. 기대가 좀 괴리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당내에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현주 의원의 입당에 대해서 적지 않은 또 거부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저 거부감이 상당히 크니까 지금 선뜻 못 받아들이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통합의 무슨 이 매개 역할이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게요. 또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이현주 의원이 섭섭하게 하실지 모르겠네. 근데 쉽지는 않은 게 뭐냐면 이 지금 그날은 출판 기념회 하는 날에 서로 러브콜을 던지기 위해서 또 뭐 노출이 되는 자리니까 전부 왔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우리 공화당
참 이름들이 요새 하도 새롭게 생긴 게 많으니까 좀 혼란스러운데 우리 공화당과 이 합치는 것도 지난한 일이거든요. 왜냐? 아주 계산을 냉정하게 해보면은 우리 공화당이 갖고 있는 거를 3%라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이 중도 외연으로 10 내지 12%의 어떤 이 건강한 보수랄까요? 중원에 있는 중도 보수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과제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느냐가 지금 남은 지난한 과제인데 아니 많은 쪽으로 가지 적은 쪽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곡절은 있겠으나 이현주 의원을 매개체로 한 그런 말하자면 보수 연합체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고상한 얘기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은 매우 적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떠올렸던 거론한 단어가 거품이라는 얘기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실 정치는 좀 다르다 이런 식인데요. 이거 좀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야 서로 좀 의견을 할 텐데 말이야. 맞네요. 보수통합의 매개인이 가균이 참 고상한 얘기인데 제일의 과제는 나의 생존이죠. 나의 국회의원 배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건데 책 제목은 나는 왜 싸우는 건데 행동은 나는 왜 좌고우면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영도 이야기하는데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인데 김무성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주 가볍게 오시라 밀어드리겠다 한마디 하면 사실은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그 직접적인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바로 나는 왜 좌우면하고 있는가. 답이 여기 있는 다음번에는 김무성 의원의 한번 인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조론 상태 바른미래당에 대한 평가가 있으셨고 또 핵인싸로 불리는 이현주 의원 얘기했는데 이 두 얘기 합쳐서 정리해 본다면 한마디로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동요 중에 악어떼라는 제목의 동요가 있는데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정글.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이현주 의원이랑 동일한 게 길이 정글숲의 오솔길밖에 없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갈 수밖에 없는 정착 처저인데 주변이 온통 늪지대고 늪 안에는 악어떼가 득식을 되고 있다. 이게 정확한 상황 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석. 아까 이제 이 호남당 출연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이제 그런 설명이 있었지만 저는 이 중간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듣기로는 이제 민주평화당뿐 아니고 이쪽 바른 미래당에 있는 호남계 의원들도 다음 총선에서는 뭔가 민주당과 한번 일전을 겨뤄볼 만하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좀 속된 얘기로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바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지금은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에 있지만 구체적이고 확실한 필요와 계산이 서면 그때는 빨리 급속도로 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중에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역적 호남에 기반으로 하지만 전 국민적인 감동을 준다면 지역당은 아니겠죠.